안녕하세요. 시대에듀에서 행정사 2차 행정사 실무법 강의를 맡고 있는 소나리 행정사입니다. 자, 오늘은 행정사 실무법 첫 시간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기 전에 그래도 오리엔테이션 한번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정사 실무법 작년에요. 굉장히 낮은 점수죠. 보시면 평균 점수 31.48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나 심지어 꽈락률이 70%인데요. 사무관리론도 제가 꽈락률 높은 편이죠 라고 했는데 정말 꽈락률이 정말 높게 나왔고요. 행정사 실무법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행정사법 당연히 아셔야 되거든요. 행정사법은 내가 행정사로 일을 할 건데 행정사법은 아셔야죠. 그쵸? 그리고 비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면서 뭐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사례로 나오는데요. 저는 사례 같은 게 좀 더 재밌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막 이해 안 되는 걸 계속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 사례를 법학 그 답안처럼 작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꽈락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이번에 10회 때 시험을 보신 분들한테도 좀 여쭤를 봤는데 다들 행정사 실무법은 자신이 있다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갑자기 꽈락률이 이 정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일단 왜 이럴까? 저도 이제 10회 분들이나 이제 후배분들이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시험이 이제 평이했다. 그러니까 10회 정도가 가면 유예생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초시를 치시는 분들도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왜냐면 누군가가 행정사 시험 어려워, 서술형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뜻 그 서술형 시험을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나 자신 있어 라고 해서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수강생들이나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접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시험을 실질적으로 응시하는 분들의 수준이 좀 높아졌는데 시험은 좀 평이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평이했다. 그래서 다 잘 봤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내려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두 번째는요. 생각보다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 답안을 쓰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동차생이시겠죠. 그쵸? 그래서 단문으로는 많이 써봤는데 사례형 답안을 좀 쓰는 게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꽈락률이 이렇게 나왔다. 그쵸? 그래서 정말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겠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요.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행정사 실무법에서 행정사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법전을 주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법전 주는 시험들 몇 개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이런 법전을 주게 되면 사례형 문제로 다 나와요. 거의. 사례형 문제 나와서 이제 그 조문보다는 이제 이런 사례형에 대해서 판례를 외우는 형식의 이제 시험이 되는데요.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전이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문을 정확하게 외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특히 행정사법과 비송은 조문을 정확하게 외우시는 연습을 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그런 연습 좀 꼼꼼하게 들어가자. 그리고 두 개는 단문으로 나오고 그리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쵸? 사무관리로는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얘네 둘은 양이 그렇게 크게 많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셔도 단문은 다 맞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은 이제 제가 행정심판법은 추후에 들어갈 건데 그 전에 바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사법을 들어갈 거라서 지금 안 하고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서술형 시험을 이해합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찍는 시험 아니고요. 서술형 시험이에요. 우리는 답안을 써야 된다고요. 그쵸? 내가 머리로만 이해했어. 나 이거 행정사법 다 외웠어. 아니요. 말도 안 돼요. 쓸 수 있어야 외운 겁니다. 그쵸? 그래서 서술형 시험을 이해하고 꼭 지금 말씀드린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는 20점 단문으로 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문을 쓸 수 있게 내가 현출해낼 수 있게 이렇게 외우자. 자, 현출해내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쓰거나 아니면 말로 하거나 아니면 뭐 타이핑을 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방식이든 현출해내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1번은 사례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뭐 A사가 있는데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기업 뭐 행정청이 있는데 그래서 행정청이 뭐 처분을 했는데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관련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는데 사례형으로 출제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준비를 하시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동영상 강의니까. 근데 각자 다 시기가 다를 텐데 내가 만약에 동차생이다. 그 지금 한 2개월 남았다. 2차 시험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왜 이렇게 문제가 길지? 당황하지 마세요. 어쨌든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사례형 출제되면요. 사례를 막 적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맨 마지막에 뭘 물어보는지. 그래서 이게 뭐 무효등 확인 취소 그 소송인지 아니면 뭐 처분 적격을 물어보는 건지 당사 적격을 물어보는 건지 아무튼 이 문제 여기 끝에가 중요한 거라서 여기에 쫄지 마세요. 알겠죠? 사례형 길다고 해서 막 한숨이 나와 라고 하시면 단문부터 푸세요. 문제 뭐 몇 번을 먼저 풀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뭐 2번부터 푼다 치면 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부터 푸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사례 해서 적용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쫄지 마시라고 사례형 문제 출제 먼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답안에 쓰고요. 그 답안에 사안에 적용할 때 중요한 거지 얘는 문제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이 중요하다고요. 얘가 뭘 물어보는지 핵심. 그쵸? 그러니까 사례형 답안 작성을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사례형 답안 작성은 이 단문 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거고요. 심판 들어가기 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1번이 길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셔라. 그리고 1번 너무 길어서 읽기 싫다라고 하시면 단문부터 푸세요. 문 2, 문 3 이런 것부터. 자, 그 다음 3번. 행정사법과 비송 등은 주로 20점짜리 단문으로 출제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차와 키워드 외우기, 사무관리론과 비슷해요. 그래서 목차 무조건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외워두자. 그리고 이건 키워드라고 할 수 없는 게 조문이잖아요. 조문은 정확하게 외우셔야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억해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행정사 2차 과목 먼저 볼게요. 일단 행정조직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이 있는데 그 작용법에 뭐 기본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우리 사무관리론 하죠.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다 절차론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주민등록법 이런 것도 다 절차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절차론 요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사법과 시행령이 있는데 요게 우리의 출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행정구제법이 있어요. 크게. 근데 여기 안에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이렇게 해서 절차론이 있고요. 자, 여기는 우리 지금 대상 아니죠. 여기 과목 대상 아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행정심판법이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법은요. 일단은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와도 직결이 되고 있고 관련이 있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거고요. 행정사 실무법에 우리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별법 보시면 비송사건 그 다음에 요것도 행정사 실무법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범위를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이렇게. 근데 여기서 행정사법과 여기 비송 이쪽은 단문으로 출제되는 편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심판법은 사례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라고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우리는 행정사예요. 그쵸? 행정사는 일단은 나와 관련된 법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쵸?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가 뭐냐. 자, 제가 일단은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행정사가 나 뭐해? 나 행정사 공부해. 행정사가 뭐야? 맞아. 뭐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공부해.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는 단순하게 그냥 행정서사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봤던 거죠. 왜냐면 우리 법원 앞에 가시면 뭐뭐뭐 행정사 막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거기 보면 뭐 탄원서, 진정서, 합의서 뭐 이런 거 이렇게 서류 관련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그런 거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따려고 했냐면 그 자격증 중에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비자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변호사 행정사인데
이것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행정사가 10회가 넘어가면 되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제가 과거에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자격증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그 자격증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게 한 10회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20회, 30회 되니까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일단은 빨리 따자. 빨리 따는 게 장땡이다. 그때 그걸 땄었어야 되는데 후회하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고시랑 어디서 들었는데 고시랑 유학은 미련이 항상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시도 막 계속 하잖아요. 막 구수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 주변에 이제 간평사 분들이시나 아니면 뭐 세무사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 막 칠수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놓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포기해야지.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또 하고 또 하고 일하면서도 또 하고. 그러니까 고시랑 그다음 유학도 해외 유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못 가면 막 죽을 때까지 내가 유학 갔었어야 되는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게 대학교 때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었는데 그걸 못 땄어요. 근데 걔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걸 내가 그때 할 걸. 그거를 이제 후회를 하면서 그래 내가 행정사 빨리 따야지. 그리고 이 시험은 아마 20년, 30년 뒤에 너무너무 좋아져서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법전도 주겠죠. 영어 시험도 도입하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따는 게 장땡이다. 빨리 따려면 빨리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행정사의 업무 일단은 보시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아까 탄원서, 진정서 같은 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지만 이 사람은 원래 이러이러한 착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런 진정서, 탄원서 같은 거 쓰는 것들, 그 외의 것들 서류 작성하죠. 인허가 신청할 때 신청서 작성,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다 저희가 하죠. 그 다음에 2번.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그쵸? 그래서 그때 이런 권리가 나한테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증명. 우리 내가 혼인관계 지금 봤을 때 혼인관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거 혼인관계 증명 서류라든지 아니면 내 애라든지 그쵸? 그런 것들 서류의 작성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사라는 게 이제 그런 서류 작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행정기관 업무에 관한 서류의 번역. 그쵸? 번역하죠. 자, 그 다음 4번. 위 각 호에 따라서 작성된 서류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이게 포인트예요. 저희는 대리권이 있는데요. 어떤 대리권이 있냐?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해서 신청, 그 다음에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너무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인허가 받는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 저희는 약간 제너럴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부분에서 영역을 펼칠 수가 있고 또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저는 이제 강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을 좀 한 가지만 하고 있고 많이 넓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있어요.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 좀 친한 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특히 젊은 분들, 뭐 이제 남자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이 발굴해내세요. 새로운 것들을. 근데 우리 다 인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다 법제화 돼 있고 인허가 받으세요. 그거 인가받아야 하실 수 있어요. 허가받아야 하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부만 좀 전문 분야만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면 정말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뭐 행정사 얼마 법니다 이런 거 그만 보세요. 인터넷에 고립되는 순간 그냥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공부하는 걸로. 그래서 보시면 인허가, 면허 이런 거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것들을 대리할 수 있다. 대리권이 있다. 자, 6번.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자문. 당연히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7번.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증명 확인서라고 저도 최근에 썼었는데요. 사실증명 확인서예요. 그래서 뭐 어떤 서류들이 있어요. 녹취를 했어. 근데 그 녹취를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만약 녹취를 뭐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문서로 만들었을 때 그 문서가 사실 이 문서는 위조된 게 아니다. 사실이다. 그 틀림없다. 라는 사실증명 확인서를 저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사실조사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조사, 실제로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탐정 업무 뭐 이런 것도 넣는다고 그 대한행정사회에서 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실조사랑 뭐 확인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 자, 근데 제한이 있죠, 제한. 아까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나열한 거고요. 자, 제한이 있습니다. 왜 제한할까요?
모든 자격사들, 우리나라의 자격사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자격사들이 그 자기네 회를 만들고 어떤 협회를 만들고 계속 자기네 업역을 넓히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막 변협에서 로톡인가 막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또 세무사들은 또 뭐 이제 해서, 예전에는 회계사 시험 보면 세무사도 주고 했었는데 요즘엔 또 안 주잖아요. 네,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네 업역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수호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업역을 넓히기 위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법률에 단 이거는 얘만 할 수 있다. 이거는 행정사만 할 수 있다. 아니면 단 이건 변호사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법률에 제한된 업무는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뭐 세무 기장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쵸? 서류 작성이긴 한데 못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사법의 목적 보실게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행정사법을 외웠어. 근데 한 그 토픽이 너무 안 외워져가지고 에이 버리자 해서 버렸어요. 네, 버렸는데 시험장에 갔는데 나왔어. 그럼 일단은 목적 쓰세요. 행정사법의 목적. 네, 일단 어디를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일단 확립한대요. 그래서 행정과 관련된 이제 업무들에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일반인이야, 일반 민원인인데 내가 가서 신청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우리가 제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대요. 네, 건전한 발전.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두시고요. 이거는 어디에 써도 어떤 토픽에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 근데 만약에 그 토픽이 우리 이제 답 쓸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근데 그 문제로 나온 토픽 중에서 여기서 뭐 봤을 때 사무소라고 할게요. 행정사법에 이제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사무소에서 뭐 1, 2, 3번까지 있는데 나는 1번까지밖에 안 외웠어.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일단 이거라도 쓰세요. 맨 위에. 이게 더 목적이 먼저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라도 채워서 좀 답안을 풍부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꼭 외우세요. 이거는 그냥 일단 제도를 확립해서 뭘 도모해? 편의를 도모해. 그 다음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대요. 끝! 다 외우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행정사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네, 그 다음 행정사 종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밑줄 작업하고 들어갈게요. 자, 행정사의 업무 별 3개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사 목적이죠. 어디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법은 행정사 제도 확립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 도모 밑줄, 그 다음에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행정제도 건전 발전 이바지, 여기 밑줄 치실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사의 업무. 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3번,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위 각 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5번.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인, 동그라미 치실게요. 맨 처음에 인. 그 다음에 6번.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의 상, 동그라미 치시고,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자, 그 다음에 7번.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그거 맨 앞에 법. 이렇게 해서 작작 역대 인상법. 다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치시고 외우시면 돼요. 작작 역대 인상법.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한 보실게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그쵸? 그래서 뭐 변호사나 변리사나 그 다음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의 법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제한한 업무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행정사 종류 보실게요.
행정사 종류 다 아시죠? 지금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쵸? 일반 행정사 제일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사를 따시고 외번을 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 외번을 먼저 따서 일반 행정사를 따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거는 많이 아시고 회사 행정사 이렇게 세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류별 업무 범위 보시면요. 일반 행정사는 이거 회사 행정사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외번이 하는 것들 이거 제외한 행정사 업무 답 쓰실 때 편하죠? 일단 얘만 외워요.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일반 행정사 뭐라고? 얘 하는 일 제외하고 행정사 업무, 제외한 행정사 업무. 자, 그 다음 회사 행정사 뭐라고? 이거랑 이거 제외한 거. 자, 외번은 뭐라고? 행정기관 업무 서류의 번역 및 제출 대행. 얘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님들은 번역하시는 업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연관이 다 있죠. 비자를 하게 되면 비자를 할 때 얘가 이제 뭐 학력을 내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의 학력을 내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경력 증명서 같은 거 내라고 하는데 이분이 만약 중국이나 미국 분이세요? 중국이나 미국 분이세요. 근데 뭐 이런 분들 여기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거기서 업무를 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하시면 제일 좋죠. 그다음에 한국에서 학위를 받았으면 제일 좋죠. 간단한데 이분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경력이 있거나 학위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번역을 해서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번역할 때 요 외번 행정사님들이 행정기관의 업무 서류 번역을 하고 그다음 제출도 대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보시면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에 따른 업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괜찮아. 근데 제2조에 따른 우리 업무들 있죠. 그 업무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행정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이제 그 다른 자격사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자격사들 말고도 요즘에 진짜 보면요. 그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행정사와 뭐 변호사가 아닌 자는 뭐 대행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붙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과거에.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행정사가 이제 10회가 넘어서고 그다음에 협회가 좀 생기고 좀 탄탄해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격사가 아닌데 행정사가 아닌데 그런 업무를 하는 거를 계속 막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얼른 따셔서 그런 업무들을 막으셔야 그래야 내 업역이 지켜지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래서 책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번 행정사의 종류. 일반, 회사, 외국어 번역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류별 업무 범위 보시면 일반 그냥 내려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회사 내려주시고 외국어 번역 내려주신 다음에 일반 같은 경우에는 해운과 번역 업무 못하고 다른 업무 다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번역 업무 제외한 해운의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그 번역해서 제출하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업무 서류의 번역, 그 다음에 제출 대행을 하는 행정사. 자, 그 다음 세 번째.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별표 치실게요. 3조고요. 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제외하고 여기 밑줄 치실게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여기 옆에 보시면 조그맣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와 있죠. 나중에 그 벌칙, 뭐 벌금 이 규정을 따로 배울 거니까 그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2번.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뭐 행정서사라든지 이런 명칭 사용하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보신 다음에 행정사의 자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사의 자격은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시험에. 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야 돼?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이걸 따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했던 게 그 공무원 막 몇 년 하면 뭐 이렇게 면제해주고 1차 시험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그래서 뭐 시험 봐서 따시고 제 주변에도 요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신 분인데 뭐 얘기하다가 저한테 뭐 하냐고 해서 행정사 한다고 했더니 저도 있어요 자격증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공무원 생활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자기도 행정사 되게 좋아질 것 같아서 미리 따놨다고 하시더라고요. 2차
2차만 뭐 보고 막 땄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원래는 공무원 이제 일을 오래 하셨던 분들한테 이게 뭐 줬던 자격증처럼 있죠. 그러니까 1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시험이. 근데 이제 시험을 봐서 사람을 뽑자라고 이제 누군가가 건의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시험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에 합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일단 합격한 행정사들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통과하다니. 그래서 항상 그 본인들을 홍보할 때 뭐 시험, 몇 회, 뭐 출신 행정사 뭐 이런 식으로 또 쓰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해요. 그럼 자격을 취득하려면 우리가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뭐가 있겠어요? 시험 과목이죠. 자, 그 다음에 선발 인원, 그 다음에 일부 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부 면제 과목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요건들을 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갖추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그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뭐 과목 너무 많아. 2차 진짜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딱 합격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완전 돌변해서 영어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또 아니 시험 과목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상이몽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시험 과목이라든지 선발 인원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이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요건, 일부 면제 요건 등을 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격시험은요,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울 내용 아니죠? 목차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행정사 자격은 어떻게 생긴다? 시험 봐서 생긴다. 자, 두 번째는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얘네 뭐 한다? 그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 자격 취득하려면 아까 시험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험 과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몇 명 합격할지 인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하셨던 분들 이제 일부 면제 요건들 정해야겠죠. 얘네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격시험은 1차, 2차 아니 지금 보시잖아요. 지금 1차 공부도 하셨고 그 다음에 2차도 합격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다까지. 자, 그 다음 일부 면제 보겠습니다. 일부 면제. 경력에 의한 면제.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일을 오래 하셨던 분들, 뭐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뭐 1차 면제라든지 아니면 1차와 2차 면제인데 일부 면제, 그 다음 전부 면제까지 있다. 그래서 행정사 시험에 2차에 합격하였습니다라고 하고 딱 들어가서 보면요. 이제 큐넷에서 우리 접수하죠.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저도 이제 합격했을 때 2부를 뒤집어 쓰고 합격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알게 되는 게 싫어서 이렇게 2부를 집에 뒤집어 쓰고 노트북으로 봤는데 합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합격했지? 두 번째가 이제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몇 명 합격했지? 그래서 봤더니 아니 나는 당연히 뭐 250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일반만 봤을 때. 근데 많아봤자 250명? 근데 뭐 갑자기 뭐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합격자가.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전부 면제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해에 다 합격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막 현타가 오죠. 뭐야.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런 분들, 이제 전부 면제된 분들이랑 또 같이 이게 모이게 되면 너무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고 도움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시고 합격자 이제 그런 환영회 같은 거 가시면 이런 분들과 또 꼭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자, 시험에 의한 면제가 있습니다. 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1차 시험이 면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유예라고 하죠. 유예 제도는 대부분 이제 전문 자격 그 사회에서 다 보여지는 제도고요. 자, 유예 시험을 이용해서 내가 1차 시험을 본 다음에 동차로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합격 못했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2차만 보는 형태로 그쵸 가고 있죠. 그래서 유예해서 합격하셔야죠. 꼭 유예 전에는 합격하셔야 합니다. 그쵸? 그 다음 자, 5번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책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사 자격 여기 볼게요. 1번 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격이 있다. 그래서 시험 여기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가 있다. 행정사 자격 우리 처음에 목차 첫 번째 목차 자격이었고 두 번째는 그 자격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 심의위원회는 뭘 하냐? 시험 과목, 선발 인원,
밑줄, 시험 과목 밑줄, 선발 인원 밑줄. 그 다음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여기도 밑줄 치시고요. 그 밖에 중요한 사항들 심의하기 위해서 요런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행정사 자격시험. 너무 간단하죠. 그냥 1차, 2차 이렇게 생각해서 1차, 2차로 보지. 그 1차, 2차 구분해서 실시한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일부 면제 볼게요. 자, 시험의 일부 면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력에 의한 면제가 있고 시험에 의한 면제. 시험에 의한 면제는 유예. 제도 말씀드렸죠. 1차 합격한 사람은 그 다음 연도까지 시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2차를. 자, 그 다음 경력에 의한 면제는 1차 전부 면제가 있고 그 다음에 1차와 2차의 일부 면제가 있고 1차 플러스 2차 일부 면제. 그 다음에 전부 면제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자, 행안부 장관이에요. 행안부 장관. 우리 그 행정안전부 소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동그라미 치실게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 처리한다. 정지, 무효. 그 다음 2번. 시험이 정지된 사람은요. 그 정지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은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5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에요. 자, 그 다음 결격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모든 자격사 시험 동일하게요.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우리 민법 때 열심히 외웠던 거.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 복권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유예를 받고요.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못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5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실형. 그리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여긴 2년, 3년. 여기는 실형이고요. 여기는 그냥 형, 집행유예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네, 공무원들. 자, 그 다음 7번.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여기는 책을 보실게요. 결격사유에 피, 여기 지금 굵은 글씨로 써져 있잖아요. 피, 파, 고, 집, 형, 공,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피파 그 게임 생각하시면 되고 피파, 고집, 형, 그 다음에 공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두 문자를 따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그냥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문자라도 외우면 피성년 후견인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은 나거든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할 때 피, 파산 선고할 때 파, 그 다음에 형의 선고 유예, 그래서 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니까 집. 그래서 집행유예는 2년, 실형의 형, 그 다음에 3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징계처분에 따라서 파면, 해임되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공, 그 다음에 7번에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피파, 고집, 형, 공작. 이거는 저도 이렇게 외웠어요. 저도. 되게 전통 있는 앞에 글자 따는 거예요. 두 문자라서 기억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 행안부 장관은요.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일단 시험을 합격해야죠. 그 다음에 아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이 사람이 그 파산되고 복권이 안 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복권 내지 아니한 자구나. 이 사람이 첫 번째 피할 때 뭐였죠? 피성년, 후견인 뭐 이런 거 아니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되면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재발급은요.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한다. 그리고 행정사 업무신고. 이 업무신고를 꼭 해야 돼요. 개업을 하실 거면. 그래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을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저는 부천에서 이제 업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청에 가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제출하면 거기서 이제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이렇게 주세요. 그 업무 신고증을. 근데 정말 이 자격증 발급하는 날이 제일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은 한 번 기분 좋은 건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나 뭐 어떡해. 근데 그것도 한 5분 정도. 좋은 게 이제 한 5분이고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막 이제 막 가죠. 환영회가 계속 있어요. 뭐 이제 뭐 저것도 있고 시험 학회 같은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대한행정사회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주최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막 가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죠.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할 거니?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신기한 게 다른 자격사랑 이제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올리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은 또 이제 워낙에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니까 다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또 저 같은 생짜배기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많이 갈라지거든요. 나는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업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갈라져요.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그 실무교육 들으라고 하죠. 실무교육 한참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격증 발급하고 실무교육 듣고 하는데 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날 신청해서 발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배지랑 그 자격증 요만하게 오거든요. 대한행정사회인가 거기서 자격증 너무 막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때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 신고 할 때도 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근데 업무 신고 딱 하고 나면 그 업무 신고증을 받으면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책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자격증 발급. 자, 행안부 장관은 일단 시험을 합격했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요 2개 조건을 갖추면 그 신청인에게 자격증을 발급해라 이 얘기고요. 자, 발급이 있으면 재발급이 있겠죠. 이제 분실했거나 훼손. 그래서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밑줄 치시고 행안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자, 그 다음 3번째. 행정사 업무 신고.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다가 그 신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행정사 자격증을 첨부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청에 가서 문서 제출하고 기다렸다가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교육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실무교육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자격증 취득하고 이제 실무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코로나 때여서 실무교육 할 때가 코로나가 한참 때여서 줌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때 막 합격한 사람들이 줌으로 해가지고 막 수업을 듣고 막 이랬었는데 그 실무교육. 자, 보시면 일단 기본 소양과 그 다음에 실무 수습이 있습니다. 저는 실무 수습도 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실무 수습 같은 경우에 원래는 완전 과거에는 어디 이제 사무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실무 수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했던 상황이어서 실무 수습도 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업을 줌으로 굉장히 지루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1번.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 신고 전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업무를 하려면 실무 교육을 받아야겠죠. 자, 2번. 실무 교육은 기본 소양 교육과 그 다음에 실무 수습 교육으로 구분한다. 자, 기본 소양, 그 다음에 실무 수습. 3번, 기본 소양 교육은 20시간, 그 다음에 실무 수습 교육은 40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무소 가서 저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자격증을 취득했어. 지금은 이제 자격증 취득하는 게 포인트인데 취득을 하면 더 막막해요.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논리가 이렇게 흐르죠. 첫 번째, 행정사를 뽑는 데를 찾아봐야겠다. 저 때는 이제 행정사를 추가적으로 뽑고 뭐 이런 데가 많이 없어서 합동사무소 같은 건 좀 있었는데 그런 데는 이제 같이 대표가 돼서 이제 업무를 하시는 거니까 그런 데 말고 좀 업무를 배울 수 있는 데 없을까 해서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찾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그냥 내가 차려야 되는데 내가 차리면 불안하잖아요. 어쨌든 마이너스 치고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소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나도 실시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는 줌으로 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기본 소양교육 20시간 중요하죠. 실무교육은 40시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2번. 공고 및 교육 신청. 행안부 장관은요.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돼요. 자, 행정사 실무교육 있습니다. 3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되고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네, 여기가 포인트죠. 자, 그 다음 위임 및 위탁.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자,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행정사회에서 제공하는 실무교육을 들었었습니다. 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실무교육 수료증. 업무 신고 시 첨부하고 소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을 해서 저 다 들었어요. 수료증 같이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책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교육. 기본 소양과 실무 수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번,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하려면, 업무에서 먹고 살려면 업무 신고하기 전에 실무 교육을 무조건 받으세요. 그래서 업무 신고 전 실무 교육 밑줄. 자, 교육은 기본 소양. 그 제목, 목차에서 끌어오시고 실무 수습 끌어오시고 밑에 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기본 소양은 20시간, 실무 교육은 40시간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실무 수습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겠어요? 행정사 사무소나 그 다음에 아니면 지정한 기관에서 하겠죠. 그래서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밑줄. 자, 공고 및 교육 신청 보실게요.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밑줄. 뭐 신문 인터넷 공고한다니까 신문이나 인터넷 공고하겠죠. 자, 두 번째는 실무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 신청해라. 10일 전 동그라미 치실게요. 그리고 위인 위탁은 이제 행안부 장관은 실무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쵸? 시도지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행안부 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한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사회 위탁 동그라미. 그래서 첫 번째는 위임이고 두 번째는 위탁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실무교육 수료증. 자, 업무 신고하려는 사람 밑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밑줄. 그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한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무교육까지 나갈 거고요. 다음번 수업에서 대학 그 행정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